2017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지역의 한 도로. 그런데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도 아니었는데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들은 갑자기 F사의 한 세단을 멈춰 세웠습니다. 차주는 한 흑인 여성이었는데요. 신분증 좀 봅시다. What agency you with?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그녀에게 직업을 물은 경찰들. 그러나 그녀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I need signature. Section. Alright. I need signature. 오 마이. 오. 그녀는 플로리다주의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추측컨대 흑인 여성이 F사의 세단을 몰고 가자 의심조로 그냥 불러세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조회를 한답니다. 혹시 도난 차량일 수도 있고요. 그 창문 썬팅이 좀 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아라미스 아얄라 검사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교통법규를 어기지도 않았고 차량 썬팅도 불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더 잘 알지. 그러나 곧바로 아라미스 아얄라는 이 두 경찰이 자신을 불러세운 건 인종차별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뭐 그냥 딱 걸린 거네요. 잘 걸렸지? 잘 걸렸다고 볼 수 잘 있겠네요. 걸렸어. 그런데 아라미스 아얄라는 경찰의 어이없는 변명에 미소로 화답했고요. 대신 명함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내 명함을 왜 달라고 그랬어요? 안 가져왔어요. 정말로 영상에 보면 실제로 안 주고 메모지에 적어서 메모지 뜯어줍니다. 이후에 이 어이없는 사건은 해당 백인 경찰 버디캠에 찍힌 동영상이 올랜도 경찰서의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무려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그녀가 흑인이 아니었다면 차를 세우지도 않았겠지. 경찰이 핑계대려고 아주 애를 쓰네. 네티즌들로부터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아라미스 아얄라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이 두 백인 경찰들에게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올랜도 경찰서와 공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경찰청장 나오라 이거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청장 나와. 내가 아마 네 서장하고 나오겠어. 나와. 지난 2017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 부유한 사업가 에밋 워커는요. 자신의 37번째 생일 기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1등석 고객님 먼저 탑승하시겠습니다. 1등석 티켓을 끄는 에밋은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 한 백인 여성. Excuse me, 저기요. 줄을 좀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여기는 1등석 우선 탑승권 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자, 이 여성은 에밋이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1등석 티켓을 살 돈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직도 저런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구나. 그러나 에밋은 백인 여성의 이 무례한 발언에도 침착하게 대응. 여기 1등석 우선 탑승권 줄 맞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저 다음에 타시면 됩니다. 라면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 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행에게 아주 대놓고 저 사람 무슨 군인 특혜 같은 거 받았나 봐. 그래도 내 돈 내고 타는 우리가 먼저 좀 탑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비행기 티켓을 군대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냐며 쑥덕쑥덕댄 거죠. 가만히나 있지.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었던 에밋. 대놓고 인종차별을 한 그녀에게 한 사이다 멘트. 저는 군인은 아니고요. 그냥 돈이 많은 흑인이에요. 그러자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보던 주변 승객들도 에밋에게 큰 박수를 보내왔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이번엔 10위 공개하겠습니다. 남의 가정을 깬 어느 현모양처?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멜 밸리 마을에 이사온 제리 라이스와 제니스 러터 가족. 그런데 이사 직후부터 집에서 수상하고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오늘 집 보러 온 사람인데요. 할 만한 분이 말이야. 남의 부인한테 연애 편지라니. 말이 돼요, 이게? 내놓지도 않은 집을 보러 왔다는 사람들. 남편 제리 라이스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들. 심지어 어느 날. 이 집에 사는 여성분이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를 찾는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내가 올린 이거 뭐예요? 제가 읽으면서도 이상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내가 올린 거야? 자,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 제리 라이스는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자신의 아내 이름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터넷 모 사이트에 남편이 없는 낮 동안 모르는 남성의 집 방문을 환영한다 라는 글이 딱! 어머, 자, 거기에 부부의 집 주소, 아내 사진까지 첨부돼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해킹당했나? 자, 이 글을 아내가 올렸을 리는 만무. 그럼. 자, 이렇게 무려 장장 1년 가까이 괴롭힘에 시달린 부부는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오래됐죠.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검거됐어요? 누구야? 자, 범인의 정체는 부부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50대 주부 케이시 로우였습니다. 자, 이 케이시 로우의 황당한 복수극에서 시작된 이 사건. 자, 바로 자기 가족밖에 몰랐던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가르쳐 샌디에고의 올해의 어머니 50인에 선정될 만큼 많은 부모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여성이었는데요. 웬일이야? 그런 그는 이사를 가야 하자 자신의 딸이 장애가 있어 계단 이용이 힘들어 2년 동안 무려 100곳이 넘는 집을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멜밸리 마을에서 케이시 로우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과 마찰이 생겼고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제리 라이스 부부에게 이 집이 팔렸는데요. 그런데 저 집엔 우리 가족이 살았어야 해. 부셔버릴 거야. 자, 이렇게 비뚤어진 가족에는 불타는 복수심으로 번졌고요. 케이시 로우는 부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발각된 뒤 전 그저 장난으로 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갈 줄은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 자, 이렇게 법정에서 반성은커녕 끝까지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 결국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전자감시 1년의 집행유예 5년 선고. 또한 제리 라이스 부부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10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9위 공개합니다. 인도 모든 딸을 위한 복수. 항공기 참사 때문에 벌어진 복수. 인도 델리 북동부의 카주리 카스트 지역.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 한 남자가 경찰서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신고하러 왔습니다. 아니, 본인을 신고한다고요? 자수? 뭐죠? 이거 좀 자수네? 이동식 노점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한 가정의 가장 자멜 굽타와 그의 딸 시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 시라의 말수가 부쩍 적어지고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변한 딸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던 아빠 굽타. 그런데 아빠, 저 사실 임신했어요. 이제 고작 14살짜리 딸이 임신이라니. 아빠 굽타는 대체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5년간 같은 건물에서 가족처럼 지내다시피 한 이웃 옴카 싱. 평소에도 삼촌처럼 잘 따랐기에 그날도 삼촌과 함께 놀기로 했는데 이때 짐승만도 못한 싱은 시라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 울기만 하는 시라에게 너 이거 어디다 말하면은 너희 아빠 엄마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딸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들은 아빠 굽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굽타는 일단 그를 딸에게서 떼어놓기로 마음을 먹고 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딸 눈앞에 걸리적거리지 말고 조용히 여길 떠나. 아이 그러게 그 딸 간수 좀 잘하지. 근데 요즘 더 이뻐졌던데. 아이씨. 내가 연기하고 내가 화가 난다. 정말 후아무치한 인간이네요, 진짜.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싱의 말에 대분노를 한 아빠. 딸을 둔 아빠의 복수. 수건으로 싱의 목과 손을 묶은 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거 역시 참 슬픈 사연이네요. 미국 뉴저지 한 시골 마을 스틸워터.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경찰이자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로도 활동했던 데니스 패그. 그런데 2012년 6월 12일 저녁 자택에서 쉬고 있던 데니스에게 흉기를 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 정말 삽시간에 흉기에 수십 차례 목이 찔려 무참히 살해당했는데요. 그런데 데니스를 죽인 살인자는 곧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선 기사랑 또 비슷한 내용인가요? 자, 이 살인자의 정체.
이웃 주민이자 49살의 평범한 남자인 클락 프레드릭. 자, 검찰은 프레드릭을 무기징역, 즉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4년 6개월 만인 2017년 1월에 를 석방했습니다. 아니, 무기징역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형이 됐어요? 네, 거기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클락 프레드릭과 데니스 페그, 이 둘의 잘못된 만남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1년 보이스카우트 활동에 참가한 8살의 클락 프레드릭, 그리고 그때 만난 보이스카우트의 교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경찰 데니스 페그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자 교사였던 데니스는 가슴에 상처가 있나 한번 볼까? 선생님이 레슬링 알려줄까? 데니스는 지독한 아동 성도착증 환자였던 거죠. 자, 그래서 클락이 8살 때부터 12살이 되던 해까지 아주 몹쓸 짓을 이 기간 동안 저지른 거죠. 아니, 왜 부모님한테 말을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데니스는 클락의 부모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고요. 와, 네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남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정상이 아니었네, 진짜 정상이. 나쁜 사람이네. 진짜 나쁘다. 그런데 2011년 우연히 한 편의점을 찾은 클락. 이때 정말 끔찍하게도 악마 데니스와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그때 그의 옆에는 한 소년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오! 아, 그는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 끔찍한 기억들이 소환됐고요. 증오심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2년 6월 12일 그 뒤 복수의 칼로 응징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역시 비극적인 또 결말을 보고 마무리가 되네요. 네. 자, 비록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클락의 범행 동기가 하나 둘 밝혀졌고요. 이후 상황은 대반전. 프레드릭의 형량이 감형된 겁니다. 자, 인간의 탈을 쓰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아동 성범죄. 정말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글로벌 복수 19, 6위를 공개합니다. 성직자의 탈을 쓴 성범죄자. 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샤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샤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시아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네요. 성직자라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시아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시아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들의 울음과 비명이 이라크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여자 포로들만 죄다 끌고 와. 아주 재밌겠구만. 살려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는 쿠르드계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 5,000명 넘게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고문과 학살뿐 아니라 결혼을 강요받거나 성노예가 돼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때 이라크인 민속음악 가수인 카툰 카이데르는 이 잔혹한 IS를 피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신자르산 가파른 암석으로 올라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IS의 손에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복수를 다할 때까지 노래하지 않을 거야. 야지디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어. 그 뒤 그녀는 여성 군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정부는 야지디족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공식적으로 허가. 이후에 태양을 숭배하는 야지디족 풍습을 반영해 Force of the Sun Ladies, 태양의 여전사대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모인 태양의 여전사들은 IS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민병대 페시메르가에 합류해서 그들과 똑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며 IS에 복수하기 위해 매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천 명의 IS를 다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라크 북동부 지역 모술 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된 태양의 여전사는 최전방에 배치돼 대대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2017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은 승리를 이뤄냈고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태양의 여전사들은 모술에 갇힌 야지디족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떠나서 민족을 구해낸 거네요. 그렇죠. 자, 오 기자의 1위 후보 들으시겠습니다. 자, 2009년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남자친구의 한마디.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아우. 자, 이런 끔찍한 독서를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그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머. 2명 나갔어요. 2명. 멋지네요.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